파란 하늘 아래 일모퉁이에서 밟히고 또 밟히면서 모진 22년을 견뎌낸 들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맹정섭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의 힘으로 마침내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맹정섭은 여러분이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두관 의원, 안민석 의원, 김경엽 의원 그리고 최민희 후원회장 등 여러 정치인들은 이 사람을 충주의 인동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맹정섭의 인내심과 업적을 인정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과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로 영어의 몸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밟히고 짓밟아도 또 일어서는 이 사람의 인내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찢기고 밟히고 무너져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들꽃, 바로 이 사람 맹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의 인동초 맹정섭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보좌역으로서 그의 비전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충북 조직 책임자로서 충북 지역에서 그의 인기와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제5캠프 책임자로서 정치적 원칙과 가치를 전파하며 그의 정책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충주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그의 통치력과 업적을 뒷받침하며 충주에서 그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2년간 충주를 지켰습니다. 찢기고 핥히고 맞아온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충청도에서 누구도 노무현 후보를 돕지 않을 때 한 청년이 온몸을 던져 헌신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맹정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노무현 당선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은 기득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는 한면을 가져옵니다. 홍재영 의원 등 기득권 세력들은 당선자 비서실로 빗발치며 노무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맹정섭은 홀로 당선자 비서실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고향 충주에서 맹정섭은 노무현 정치를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젊은 동료들과 함께 정치혁신 포럼을 열어 기득권 정치의 혁파와 혁신을 외치지만 그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맹정섭은 첫 당적인 열린우리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시 노무현 탄핵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에는 돌풍이 예상되었고 타당 후보들은 호시탐탐 입당을 넘보았습니다. 2004년 충주시 민주후보 3인 경선에서 맹정섭은 1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 중앙당은 김호복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낙하산 공천하여 맹정섭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맹정섭의 통합을 방해하고자 한 결정은 영광 뒤에는 눈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앙당이 민주후보 경선에서 1위인 맹정섭을 민주적으로 공천했다면 오늘의 충주민주당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민주적인 지역위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정섭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40여일 만에 작은 기적을 이루어내며 1만 400여 표를 얻습니다. 이로써 맹정섭의 긴 22년의 순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영광과 시련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에서 2등은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선택에 앞서 가족들 앞에 정치 유서를 썼습니다. 당선 즉시 복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그에게 힘겨운 시간과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2008년 2년 여의 타 당적 기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맹정섭은 중앙당에 맞선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돌이켜봅니다. 그 결정은 그에게 탄압과 구속을 가져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맹정섭을 반드시 없애기 위해 특명을 내렸습니다. 맹정섭은 성균관대에서 집시법 위반, 충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번의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주에서 12가지 죄목으로 구속되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맹정섭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3일이 지나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식 9일 만에 이명박과 국정원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혈투를 통해 정치 활동 규제 5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7년을 기다린 끝에 복당 신청을 하였지만 끈질긴 반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충주지역 위원장 선거에서 맹정섭 후보는 67%의 득표로 첫 직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17년을 기다린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출마할 기회가 주어졌고 맹정섭은 필승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중앙당은 맹정섭 위원장에게 두 번째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인 활동과 꿈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맹정섭은 자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는 극심한 절망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합니다. 맹정섭 위원장은 중앙당 폭거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밝았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당선 직후 맹정섭 위원장의 복귀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송영길 당대표의 언론특보로서 충주사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집권 실패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낙연 같은 정치기술자들의 방해가 몰고 온 대참사였습니다. 대선 직후 예정된 충주시장 선거는 중차대안의 선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지역위원장에게 출마를 강요하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선택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승복하고 당의 결정을 따라 백의종군하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맹정섭 후보는 우건도 전 시장님과 한창희 전 시장님, 특히 당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습니다. 예정에도 없었던 길, 그리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길을 갑자기 선택했던 맹정섭의 과오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충주지역위원장 선거에서 67% 득표가 맹정섭에게는 독이 되었다면 2022년 충주시장 선거는 맹정섭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약이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들고 있는 지도를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17개월 맹정섭 위원장이 당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손으로 그린 맹동여 지도입니다. 깨어있는 충주 시민 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오직 충주만을 생각하면서 부부가 함께 그린 지도입니다. 맹정섭 후보는 양가 부모님을 모두 충주에서 모시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모셨습니다. 충주여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일 형님마저 모셨습니다. 길거리 인사를 오늘까지 꼬박 14개월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맹정섭 후보가 경선에서 압승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 즉시 문을 닫고 야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사람. 정무, 정책, 토론 3박자를 갖춘 준비된 후보. 국힘이 두려워하는 사람. 맹정섭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